어떤 거? 책꽂이? 책, 저 앞에 걸로 바꿔. 그래. 오늘은 오래간만에 민소리도 받고, 밖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잘 못 보는데, 은서야, 좀 빨리 좀 오지. 응? 그래. 오늘 이 또 교실 안에 들어온 로운이, 건우, 경희, 은우, 성민이, 제인이, 도희, 하윤이. 그래. 요번 말에 시상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108쪽 못 들어서 선생님 무슨 말인지 108쪽 두 번째 줄 읽어 나갈 건데 오늘 아침에도 선생님이 어제 읽었던 부분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봤어. 잠시 생각해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지? 그치? 도둑들이 세상에 둘이서 어린 우리 그치? 건우나 로운이 같은 친구를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뺐고 그치? 가지고 있는 음식도 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중한 궁궐로 가져가야 될 도자기를 세상에 절벽에서 던져가지고 아작이 났잖아 그치? 근데 그때 어땠어? 모기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분했을 것 같아. 그치? 억울하고 분하고 죽고 싶을 만큼. 그래서 낙하암. 근데 여인들이 낙하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이 떨어져서 자살했었잖아. 그치? 근데 모기도 너무나 이게 절망스럽고 좌절되고 그치? 억울하고 막 분노하는 그 마음에 낙하암에서 떨어지는 그 여인네처럼 자기도 절벽에서 떨어지고 싶었겠지? 근데 어떻게 했어? 어저께? 사람 팔에 가지고 갔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 정말 죽고 싶었지만 죽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말을 되새겼잖아. 그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죽는 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죽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선생님 같으면 막 울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그 도둑들 혼내주라고. 다리가 부러지든 이빨이 부러지든 막 그렇게 욕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 근데 모기는 어떻게 했어? 내려가서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 그 삼강 기법이 있는 그 조각 하나를 들고서 궁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왕실 감독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자기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자기 보여달라고 하니까 왕실 감독관님한테만 보여주겠다고 했잖아.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다고.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동을 했죠. 그럼 오늘 이어서 108쪽 두 번째 줄 같이 이제 그 왕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되게 근사한 왕실을 봤어요. 108쪽 두 번째 줄 소리내서 한번 힘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뇌도 깨우고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시작! 지금도 줄포 가마터에는 그 당시 태자 맞은 불량품이 뒹굴고 있었다. 모기는 어떻게 해서든 성벽 위로 올라가서라도 기원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도 복잡한 도들 새긴 무늬가 눈길을 끌었다. 상인과 군인은 물론 관리들과 스님 등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기막힌 구경거리를 저버린 채 모기는 마지못해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갔다. 관리는 궁궐 마당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는 마침내 바깥벽에 붙어있는 어느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모기에게 밖에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다. 얼마 지나서 관리가 돌아 나오더니 다시 모기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모기가 들어간 작은 방은 작지만 아름다웠다. 한쪽 벽의 선반에 청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모기는 첫눈에 그 모두가 최고의 품격을 지닌 청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모기를 방으로 들여보낸 관리는 문 한쪽으로 비낀 채 윗사람을 지키고 시중드는 자세로 서 있었다. 와, 여기 보니까 왕실 감독관님이 보이시고, 그치? 청자들이 뒤에 있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 또. 시작! 왕실 감독관 김씨는 낮은 나무 탁자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두루마리 종이에다 빠른 속도로 글을 쓰는 중이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리면서 아름다운 그림 같은 문자들을 한 줄로 길게 남기고 있었다. 모기는 그 글을 넘겨서 110쪽. 읽을 수는 없었지만 김씨가 뛰어난 소외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김씨는 조심스레 벼 위에 대고 붓을 닦았다. 두루마리 종이를 집어들고는 잘 말리기 위해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탁자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김씨가 팔짱을 끼고 모기를 바라보았다. 모기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절하는 중에 갑자기 용기가 사라지면서 갈대처럼 무릎이 휘청거렸다. 내가 너무 굶주렸구나. 모기네. 모기 목소리를 한번 해볼까? 시작. 내가 너무 굶주렸구나. 모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몸을 곧게 폈다. 지금 이 순간에 밥 굶은 일을 떠올린다는 게 스스로도 의아스러웠다. 줄포에서 왔구나. 도곡 민씨가 보냈다고. 왕실 감독관이 말했다. 예, 나리. 김씨가 묵묵히 기다리다가 입을 열었다. 작품은 어디 있지? 모기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리, 이리로 오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희 선생님의 작품을 망가뜨렸습니다. 지키고 있던 관리가 성난 얼굴로 다가왔다. 내 놈이 감히 이 뻔뻔스런 멍청이 같은 이라고!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채로 감히 나리를 뵙자고 했다니! 그가 손을 뻗어 모기팔을 붙들고는 바깥으로 휙 잡아당겼다. 이제 모기는 무릎뿐 아니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관리의 말이 옳았다. 자기는 멍청이었다. 이전까지는 실패자였고 지금은 멍청이다. 그런데 뜻밖의 감독관 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에게 손짓을 했고 관리는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물러났다. 무척 실망스럽구나. 감독관 김씨가 한마디 더 했다. 도곡 민씨의 작품을 다시 보게 되길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모기가 고개를 숙였다. 감독관 나리께 더없이 이 미천한 놈이 사죄드립니다. 112쪽 시작. 모기는 그렇게 웅얼거리며 천천히 허루친 자루에서 사금파리를 꺼냈다. 말을 잇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사금파리를 내려다보았다. 진흙으로 조잡하게 테두리를 감싼 사금파리는 무척이나 이상 야릇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삼각 무늬가 섬세하면서도 투명한 빛을 띠고 있었고 유약철 또한 여전히 곱고 깨끗했다. 사금파리를 바라보자니 모기의 가슴속에서 마지막으로 용기가 융초숨쳤다. 감독관 나리, 이건 사금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금파리가 저희 선생님의 솜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기는 손바닥 둘을 오목하게 모은 채 사금파리를 받쳐들고 앞으로 내밀었다. 감독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순순히 사금파리를 받았다. 세심하게 사금파리를 검사했다. 심지어 조잡한 진흙 테두리를 걷어내어 사금파리 가장자리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감독관 김씨는 다시 탁자 앞에 앉았다. 앞에 놓인 새 두루마리 종이 한 장을 펼쳐서 붓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와, 엄청 떨릴 것 같아, 그치? 마지막 희망인데 114쪽 시작. 모기는 부끄러움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감독관은 이미 다른 일을 시작한 게 분명했다. 그렇다 해도 모기는 그만 나가라는 명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리를 뜨는 것이 버릇없는 일로 여겨졌다. 모기는 왕실 감독관이 조심스레 탁자에 내려놓은 사금파리를 도로 집어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모기는 절망한 가운데서도 감독관 김씨가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기껏 사금파리 한 개를 보여주려고 먼 길을 온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김씨는
비웃는 것 같지 않았다. 모기 옆에 관리가 깜짝 놀라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감독한 김씨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해 두루마리에 쓴 내용을 보여줬던 것이다. 어서 가보시오. 작품이 완성되었는지 가서 확인하시오. 나리. 관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물건도 보지 않고 주문 결정을 내리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정중한 말투였지만 목소리에 불만이 드러났다. 미심쩍어 하는 걸 이해하오. 감독한 김씨가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작품을 줄포에서도 보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봤지 않소. 그러면서 김씨는 윗몸을 숙여 탁자에서 사간파리를 집어들었다. 분명히 보이지 않소. 빛의 광채가 물처럼 투명한 빛깔. 가장 뛰어난 창자의 유학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요. 이런 평가를 받은 작품은 극히 적다오.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 같아. 그치? 김씨는 시작. 김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사간파리를 앞으로 쳐들었다. 이 작품이 바로 그렇소. 게다가 상간무늬가 매우 뛰어나오. 눈에 띄게 감탄하는 얼굴로 사간파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잠깐 김씨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뒤이어 두루마리를 관리에게 건넸다. 자, 어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행하시오. 관리는 마뜩찮은 얼굴로 절하고 자리를 떴다. 감독한 김씨가 모기를 바라보았다. 다정한 눈빛이 두루미 아저씨와 민영감네 아줌마와도 같았다. 내가 백길로 질포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돌보라고 편지를 써서 주었다. 김씨가 이어서 말했다. 돌아가서 내 얘기를 스승께 전하거라. 주문을 내릴 거라고 말이다. 그런데 얘야, 너는 도곡 민씨 밑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모기는 아주 차분하고도 조용한 김씨 목소리를 듣고 어지러움증을 느꼈다. 의혹과 혼란으로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자기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 해하고 반입니다요, 날이. 됐다. 그러면 너한테 물어봐도 되겠구나. 내 스승이 최선을 다해 일할 경우에 내가 한 해에 몇 작품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김씨의 질문에 답하느라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10작품입니다. 그보다 적지도 많지도 않습니다. 모기는 고개를 들고 속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덧붙였다. 소인의 스승께서는 천천히 일하십니다. 감독한 김씨가 엄숙한 낯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는 모기를 향해 고개 숙여 보이며 덧붙였다. 여기 송도에서 머물 때가 필요하다면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 저 사람이 돌봐줄 거야. 편히 쉬면서 밥도 들 수 있게 말이야.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감동적이다, 그치? 시작. 모기는 웃음을 터뜨리고 또 울면서 김씨를 얼싸안고 방을 돌며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근데 그러지는 못했네, 그치? 그러는 대신 모기는 방바닥에 온몸을 대고 엎드려 절했다. 아무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자기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김씨가 알아채길 간절히 바랐다. 세상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이 있는 법이다. 그치? 멋지다, 그치? 선생님도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100번이고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 막. 그 다음 바다 여행은 이제 벌써 13장을 가고 있네. 바다. 배 타봤어 너네들? 많이 타봤어? 그랬어? 어디서 타봤어 로운이는? 원주? 완주? 완도. 선생님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안 들리니. 완도. 또 성민이는 배 타봤어? 이제 기억이 안 나? 도희 타봤어? 배? 어렸을 때? 겸이도 타봤어? 잠수함 타봤어? 우와 멋지다. 선생님은 예전에 배 좀 타봤는데 올해 8월 달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이스탄불에 가서 그 도시에서 배 탔어.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강북 강남처럼 이렇게 거기도 잘 살고 못 사는 데가 막 나눠져 있거든. 거기를 배를 타고 거기 여행 가서 돌아다녔어. 한번 읽어볼게. 바다 여행은 시작.
바다 여행은 육지에서보다 훨씬 빨랐다. 첫날의 모기는 흥분한 데다 가판이 출렁거리는 바람에 멀미가 나서 하루가 지나서야 변화무쌍한 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하늘도 육지에서 볼 때와 달리 훨씬 넓어 보였다. 모기는 여행하는 내내 설레이며 조바심치고 있었다. 마침내 배가 줄포 가까이 다가가자 모기는 난간 너머로 한껏 몸을 기울였다. 이런 식으로는 처음 대하는 자기 마을인데도 더없이 다정하게 여겨졌다. 모기는 가슴이 뛰었다. 아직도 해변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배에서 자꾸만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아직 나루토까지 이르는 여정이 남아있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정이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여겨졌다. 모기는 나루토에 내리자마자 마을로 부랴부랴 달려갔다. 먼저 민영검한테 달려가 주문이 올 거라는 소식을 전하고 곧바로 다리로 가서 두루미 아저씨한테도 소식을 들려줄 작정이었다. 집 앞에 이르러 외척했으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모기는 집을 돌아서 뒤뜰로 갔다. 아줌마가 등을 보인 채 채소밭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모기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불렀다. 아줌마! 급히 몸을 돌리는 바람에 모기는 순간적으로 아줌마가 엎어질까봐 걱정했다. 모기야! 아줌마는 그렇게 외치면서 얼굴 가득 수천 개나 잔주름을 만들며 미소를 지었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네, 아줌마. 가을이 한창인 으스스한 날씨였다. 그러나 아줌마의 반가운 미소는 따뜻한 산들바람처럼 모기를 휘감았다. 아줌마에게 절을 하면서 모기도 미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 안에 계십니까요? 지금 거르는데 나가셨어. 그러고는 마치 결심이라도 하는 얼굴로 머뭇거리더니 아줌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전할 소식이 있느냐? 모기는 자기 얼굴에서 점점 미소가 퍼져가는 걸 느꼈다. 예, 아줌마. 다시 저를 꾸벅하고 나서 모기는 재빨리 마당을 가로질러 강으로 달려갔다. 지금 몇 시야? 응? 30분. 좀만 더 읽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 진흙 거르는 곳에 시작. 진흙 거르는 곳에 가까이 이르자 모기는 보통 걸음으로 속도를 늦춘 채 흥분을 억누르려고 주먹을 꽉 쥐었다. 어르신! 외쳐볼까? 시작. 기쁘게 시작. 어르신! 모기가 외쳤다. 민영감은 작업대 앞에서 진흙 거르느라 휘젓고 있었던 주걱을 내려놓고 넝마 조각에 손을 문질렀다. 돌아왔구나. 민영감의 짤막한 대꾸에 모기가 꾸벅 절했다. 왕실 감독관을 만나 뵈었습니다요. 모기는 지나치게 의수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분이 어르신께 주문을 내리셨습니다요. 민영감은 눈을 감고 아주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휘파람을 불듯 한숨을 토해내고는 눈을 떴다. 잠시 모기 어깨 너머로 먼 곳을 바라보더니 바위돌로 다가가 앉았다. 그러고는 옆에 놓인 또 다른 바위돌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모기는 앉으면서 민영감이 그토록 차분한데 실망했다. 자기는 그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점프하면서 야호!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너희는 안 그랬을 것 같아? 궁궐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시작. 자기는 지금도 가슴이 쿵쾅거려서 목줄기에서도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민영감은 이처럼 엄숙한 표정을 짓는 것일까? 거의 전생에 걸쳐 기다려온 소식이 아닌가? 모기는 마음속으로 놀라고 있었다. 민영감이 틀림없이 놀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둘째 줄부터는 내일 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재밌게 잘 보내고